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첨성대는 오늘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는 앞, 뒤 할 것 없이 전부 연날리기를 하고 있어서 하늘에 떠 있는 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지난번에는 잠자리 같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올챙이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늘 가득한 연이 보이십니까? 사람들도 아주 많고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들도 단체 관광객이 참 많이 한 바퀴씩 돌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 해설사 분들이 이 첨성대 오기 전에 대릉원을 거쳐서 왔는데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해설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또 뭐 다른 한국말로 하는데 대체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해설사와 함께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해설사들이 그냥 등산복이나 보통 그 운동할 때 입는 옷 같은 그런 것을 입고 해설하는 모습이 그리고 어떤 전문직다운 그런 게 아니라 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뛰쳐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래도 천년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돌아다니면 온통 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그런 문화재들이 있고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히 좀 역시 천년 고도 경주는 다르다. 같이 사진을 찍어도 걸어놓고 계속 두고두고 보고 싶을 정도로 이곳이 골든시티 그러니까 과연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하는 분들을 번번이 볼 때마다 좀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는 마치 막대기로 쿡쿡 찌르듯이 이런 태도로 설명을 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본인들의 행색도 그렇고 좀 많이 신경을 좀 더 써야 하겠다. 저쪽에 지금 흰 말 2마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첨성대, 세계 최고의 첨성대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건축되었는가, 언제 세워졌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최고 할 때 고자는 오래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높다 이것이 아니고 오래됐다 하는 고자입니다. 언제 세웠을까? 여태 첨성대를 둘러보고 이것이 몇 년도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런 것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게 명확하지 않다.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특징적인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든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린 거, 또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한글로 첨성대 이렇게 검색을 한 자료는 대체로 첨성대가 633년에 건축됐다, 이쪽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학술지, 또 논문 사이트, 논문 아카이브, 그리고 한자로 첨성대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선덕여왕 때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647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선덕여왕 때 그리고 633년이라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덧씌워서 봤던 그런 것과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정부기관이나 한국관광공사까지도 세계 최고의 천문대라고 하면서 단지 그 시기는 선덕여왕 때라고 해서 선덕여왕 사망한 연도까지 아주 폭넓게 처음 즉위한 때부터 사망한 연도까지를 다 잡아서 그때 이게 건축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일관성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633년이냐 아니면 647년이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대체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별로 분류를 해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33년이다 이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덕여왕 때다 이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647년이다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633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마 검색을 했을 때 쉽게 나오는 그 근거도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문장을 읽으면서 좀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당나라 태종 정관 7년 계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이 돌을 쌓아 지었다, 앞에 첨성대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당태종 정관 7년 계사가 바로 서기 633년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찾아서 633년으로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설이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당태종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러면 건성으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당태종이 신라 선덕여왕이 첨성대를 633년에 쌓았다고 어딘가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소개하는 인터넷상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당태종은 선덕여왕이 첨성대를 쌓았든 말았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바가 없고 그의 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대 표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대 표기를
당나라의 그 연호를 가지고 그게 어떤 몇 년도인가 하는 것을 기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태종 정관 7년 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63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당나라도 당태종도 이 첨성대의 근거라든지 첨성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첨성대의 건축 연도가 633년이다 한 것,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더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은 그 토대가 되는 것이 경상도 지리지입니다. 경상도 지리지를 거기에 포함시킨 이런 것인데, 경상도 지리지를 작성했을 때 이 첨성대의 그 측량을 했다고 하죠.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 있는 첨성대의 그 규격, 이것은 경상도 지리지 작성 당시 1424년 또는 1425년, 그러니까 세종 6년 내지 7년에 실측을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633년의 측량 내용이 아니고 1424년 그 무렵에 측량한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둘레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명확히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33년이 아니고 그냥 좀 폭넓게 선덕 여왕 때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볼 건데, 선덕 여왕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의 폭이 넓습니다. 632년에서 647년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있다고 하는데, 자, 삼국유사에서 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왕대 이랬습니다. 그 시대할 때 대자, 임금 왕자를 써서 이 왕이 있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재임하고 있는 전기간, 이것을 왕대라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왕대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 저 앞에 저 초록색 차, 저게 비단벌레 차라고 해서 여기를 순회하는 차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탈 수 있다고 하던데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대 이래서 그것 때문에 선덕여왕대라고 이제 그 시기가 이제 특정이 되는 겁니다. 특정이라고 해봤자 이 긴 세월을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636년 이전에 착공되었고, 선덕여왕이 632년에 즉위를 했는데 그로부터 4년 뒤가 되겠죠. 636년 이전에 착공되었고, 그리고 여왕의 죽음에 앞서서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사망한 것이 647년.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선덕여왕대에 이 첨성대가 건축이 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647년에 이 첨성대가 완성이 됐다. 그 647년은 선덕여왕이 세상을 뜬 그런 해이고, 선덕여왕 16년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더 풍부합니다. 동국 여지 승남도 647년이라고 했고, 증보 문헌 비고도 647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삼국사 저료 여기에서는 647년 정월 7일에서 8일간이다 해서 물론 이것은 음력입니다. 전부 그 정확한 완공일까지 기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좀 그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는 647년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건축 해다, 연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633년 세계 최고니까 조금이라도 더 빠르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학계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647년이라고 하는 쪽이 더 전문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공적인 기록 말고 신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1930년 10월 24일, 이것도 벌써 이 정도 되면 역사 소리를 들어도 되겠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30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기사입니다. 첨성대는 647년 정월, 그러니까 647년 1월 석오원이 건축한 것이다. 건축가 이름이 석오원 이렇게 나옵니다. 동양 유일 그리고 최고의 천문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오원이라는 인물이 첨성대 말고 다른 중요한 시설도 건축을 했죠. 그거 했다고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2005년 6월 3일에 동일하게 647년에 이 첨성대가 건축됐다는 기사를 또 냅니다. 647년 경주에 세워진 첨성대, 이게 세워졌는데 일본이 이것을 본떠 가지고 675년 점성대 라는 것을 세웠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를 보면은 저 벽 있는 부분을 보면은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많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 이미지가 옛날 사진도 많이 있는데, 조금 최근에 본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첨성대 이미지 자료, 넘버가 없을 무자를 쓰고 450454라는 것이 붙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물론 그 기록물 자체의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저 첨성대보다 저런 틈도 대단히 적고 아주 매끈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한 가지 감안할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는 점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도대체 왜 틈이 저렇게 벌어졌을까? 그게 여기에 오면서 계속 궁금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렇게 거의 저 상태면 저게 제대로 견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틈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즉 그걸 보면서 저 안에 흙과 잡석을 채웠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돌로 쌓아놓은 곳에
흙과 잡석을 빽빽하게 넣어놓으면, 물론 이 첨성대가 무너지는 것은 안으로 무너질 수 있겠죠. 원래는 돌을 쌓으면. 그런데 흙이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 흙과 잡석이 혹시 더 빨리 저런 식으로 붕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그거지만 이 첨성대가 첨성대의 저 흙을 언제 채웠는가, 이것은 첨성대의 그 기능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부의 흙을 채취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연구를 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 틈 사이로 내부의 흙은 지금 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채취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저 내부의 흙을 제거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에 저 돌이 판석이 들어있다. 널찍한 판석이 나름대로 직사각형 홀쭉한 그 돌벽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내부에 있는 흙을 다 꺼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흙을 꺼내면 내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유물이라도 속에 있는지, 물론 유물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그 흙을 다 꺼냈을 때 저 구조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고, 또 그게 시급하지 않은가. 만일 저 흙을 조사해 봤을 때 신라시대 흙이 아니다, 이러면 흙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그 처음부터 연구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너질까봐 두려우면 3D로 지금의 기술로 얼마든지 똑같이 만들어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제대로 이게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유물이면은 틀림이 없고 우리의 유산이니까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 연구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하겠다. 저 흙의 연대 측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